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6월달입니다, 6월달. 기다리는데 진짜 처음에는 좀 서머너 한다고 하고, 그리고 좀 그때는 또 이제 시장이 괜찮았으니까 멘탈적인 부분도 나쁘지가 않아가지고 기다릴만 했었던 것 같은데 막바지에 들어갈수록 이게 힘들어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바닥을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1분기 이후부터 지금 증시부터 해가지고 비트코인 지금 다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제 6월 1일이고 이제부터는 바이브로스트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테스트넷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계속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그 탑에다가 계속 쌓아 올릴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보는 맛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옵티미즘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할 건데 일단 먼저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뭐 한 3천을 넘어서 이제 뭐 2천, 나중에는 뭐 1,000만 원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좀 많았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오른 것을 보고 이제는 바닥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뭐 수많은 페이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을 해서 그런지 이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다 보니까 희망회로를 돌리자고 해서 좋은 말만 이제 이렇게 듣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런 유튜버 분들도 경제 대공황이 올 것이다. 그리고 바닥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되게 조심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살짝 꼬리를 올렸을 때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추매를 하시면서 부분적으로 이제 추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닥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을 때 이게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것보다 이렇게 장기간의 하락서 이제 좀 이제 우상향을 할 것처럼 보일 때 들어가는 게 좀 더 안전한 매매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조심해야 하는 게 여기서 이제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하락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네, 언제나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온체인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기관들의 매집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딱히 뭐 보진 않겠습니다. 저도 뭐 차트를 보는 방법도 전문가는 많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은 그게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관점은 이 정도면은 추매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것은 글쎄요. 좀 어중간하고 어정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홀딩을 쭉 하던가 현금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야금야금 그러니까 뭐 한 1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이렇게 각자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추매를 조금씩 조금씩 하시는 것이 그냥 관망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한테 데미지 안 오는 선에서 추매를 하는 게 더 좀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아무튼 일단 시장은 나스닥 반등에 이어서 비트코인도 조금씩 이제 반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옵티미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최근에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옵티미즘 롤업 그 프로토콜인 OP에 대해서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디에도 등재가 되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코인베이스 플러스 같은데 뭐 코인베이스 플러스나 기존 코인베이스나 어쨌든 이제 지원을 곧 하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FTX에서도 옵티미즘을 적극적으로 이제 리스팅을 했습니다. 보기 드물어요. 이렇게 좀 거대 거래소에서 그냥 모셔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멀티체인이랑 레이어 2 솔루션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옵티미즘이 정확히 얘기하면은 멀티체인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레이어 2 솔루션으로 보시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 작년까지 이어져 왔던 그 레이어 1 이더리움부터 해서 솔라나 굉장히 핫했죠. 그 다음에 아발란체도 그렇고요. 이러한 레이어 1 블록체인들이 기존에 자기들이 할 수 없었던 그 브릿지 역할이나 아니면 그 외적으로 좀 컴퓨테이션이나 트랜잭션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선에 다다랐을 때 또 그 바닥이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폴리곤을 필두로 해서
옵티미즘이나 아비츄럼 이런 것들이 좀 조명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과거에 물론 이걸 좀 아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옵티미즘이 일단 시장에 나온 거거든요. 지금 이게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주목할 만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격은 그렇게 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 덤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나 이것은 이제 멀티체인과 레이어들의 시작이다. 이제부터 기반을 쌓고 여러분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이제 다가가는 그런 초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일단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제 비트루에서 또 옵티미즘을 상장을 했는데 바이프로스트도 최근에 상장을 했습니다. 대형 거래소, 중형 거래소에서도 옵티미즘을 지금 상장을 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바이프로스트도 비트루에 이제 상장이 되었습니다. 비트루는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꽤 유명한 거래소 중에 하나예요. 거래량이 그렇게 막 엄청 월등하진 않지만 중상위권은 유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상당히 많은 그런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뭐 자랑할 정도의 그런 거래소는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좀 뭐 후다컴이나 비투르나 멕시거래소 이런 데에서 상장을 해 주었고 이로 인해서 코베 상장은 좀 더 이제 또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거래소들이 코인베이스를 상장할 거다. 커스터디에 등재가 되었다. 이런 바이파이, 바이프로스트에 대한 호재거리들이 있다 보니까 중요한 거래소에서 쿠코인 같은 그런 괜찮은 거래소에서 상장을 좀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외에도 바이프로스트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펀디멘탈이 있음과 동시에 커뮤니티도 굉장히 좋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그런 것들이 또 좋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 이전에 다양한 거래소에서 일단 상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상장이 되면 또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좋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상장 펌핑이 업비트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코인베이스를 필두로 기타 해외 거래소에서 우리가 좀 더 유동성을 풍부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너지기가 쉽지 않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것들이 다 바이프로스트를 상장했던 거래소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바이프로스트가 실제로 그 코인베이스까지 상장이 된다면 남은 건 이제 거의 뭐 호오비 같은 거래소나 바이낸스인데 중요한 것은 아마 이제 바이프로스트로 우리가 예대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바이파이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유동성도 평준화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시다시피 이제 거래량이 업비트가 아직까지는 좀 많은 부분을 가져가고 있지만은 3분의 1가량 많아봐야 펌핑 왔었을 때 2분의 1 정도를 간혹 가다가 일시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바이파이에서 저희가 이더리움을 예대출 하잖아요. 아니면은 뭐 체인링크나 또는 이제 비트코인을 예대출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바이프로스트를 많이 갖고 계실 거고 그러면은 바이프로스트를 지금은 바이파이 내에서 리워드를 받는 그 방법이 유니스왑이나 스시스왑에서 이제 유동성 풀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생긴 그 메인넷에 저희가 이제 20%의 이자율을 갖고 이렇게 또 이제 예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스테이킹에서 20%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자산을 맡겨요. 근데 나중에 메인넷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많은 유동성들이 풀릴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걸 파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걸 갖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쯤 되면은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안 되더라도 일단 쿠코인 정도는 돼 있으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러면은 제가 봤었을 때는 이걸 바이파이에서 그러니까 파이랩이 바이파이에서 바이프로스트를 예대출을 하는 것이 저는 또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의 APY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자율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 아마 여기에다가 그냥 예금을 예치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 이자를 받는 게 나을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예치를 하고 바이파이를 받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타 거래소에서 거래소 내에서도 이제 서비스가 있잖아요.
디파짓 그런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아마 바이프로스트를 디파짓 해주지 않을까, 인기가 좋다면. 근데 이 바이파이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대출을 해주면은 바이파이도 이제 보상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채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탈중앙 거래소를 선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는 좀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측해보고요. 이제 6월이죠. 이제 6월입니다. 이제 6월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이제 모바일 바이포트 월렛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체인러너도 새롭게 이제 뭔가 붙여서 나올 거예요. 이게 일단 체인러너랑 바이포트 월렛은 메인넷하고 그렇게 크게 엄청 크게 관련은 없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나오기 전에 이거 먼저 출시해가지고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6월 말 정말 끝물에 나올지 아니면은 그래도 중간 이전에 나와서 어느 정도 어쨌든 이 두 가지는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모칸으로 체크는 안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바이프로스트 네트워크겠죠. 여러분이나 저나 가장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거. 좀 단독적으로 해가지고 좀 덩치를 좀 불리고 서비스를 극대화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생태계들을 좀 더 이렇게 한 대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쪽에서는 자체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걸 되게 선호하거든요. 이것이 그 재단의 그런 기술력의 힘이기도 하고, 자체 네트워크가 있어야 또 이제 저희가 이더리움에서 못했던 것들, 그런 가스비들을 좀 더 절약을 해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만한 그런 재능을 충분히 갖고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기대가 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서머너를 플레이하고 있는 계신 분들이 많고, 재단 측에서도 협업을 통해서 낸 P2이기 때문에 이 마켓플레이스를 굉장히 또 필요로 할 거라 생각해요. 저도 되게 기다리고 있고요. 마켓플레이스가 나오게 되면은 서머노에서 갖고 있던 캐릭을 NFT로 발행을 시키는 그런 기능도 빨리 나올 거라고 또 예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NFT 마켓플레이스가 나오게 돼야 다른 거래소에서도 또 흥미있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또 다양한 기능들이 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엣지한 기능들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한번 또 나중에 나오게 되면은 재밌게 다뤄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6월달은 4월달 5월달은 너무 이제 소식이 없다 보니까 상장 소식은 있어서 깊었는데 자체적인 어떤 그런 기술을 이제 유감없이 발휘할 때가 이번 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티즌이 남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할게요. 저는 비티즌 그렇게 막 기대 안 해요. 분명히 높은 값을 부를 거라는 그런 기대감은 있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NFT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NFT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메타콩즈, 그 다음에 그 보링 요트 클럽 이런 것들 있잖아요. 최근에는 지금 우측에 제가 화살표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고블린 NFT예요. 이게 공짜로 민팅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전 잘 모르겠고 굉장히 좀 핫하더라고요. 바닷가가 지금 한 2.0 이더리움 정도 됩니다. 점점 가격이 오르고 있고 BAYC하고도 지금 뭐 연관이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고 나름 좀 핫하더라고요. 요즘 안 그래도 NFT가 많이 좀 저조하잖아요. 그런데 좀 그림의 형식을 좀 바꿔가지고 이번엔 좀 귀엽게 고블린으로 나오고 갔습니다. 예전에는 그 원숭이나 뭐 킹콩, 고릴라 이런 걸로 이제 캐릭터를 잡다가 좀비를 넘어서 이제는 그걸 약간 좀 변형시킨 이런 고블린이 더 유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걸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들이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뭐 자랑거리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외에도 뭐 클럽 입장권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뭐 만날 때 이거를 갖고 있어야 더 뭔가 마일리지를 더 준다든지 입장 권한을 준다든지 나중에 이런 게 생기긴 하겠지만은 지금은 아직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말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면 때문에 NFT가 굉장히 거품이 많이 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돈도 없는 마당에 코인도 갖고 싶은 게 많은데 NFT를 굳이 저는 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거에 만족감을 별로 느끼지도 못하고 뭐술 좋아하지도 않고 그림 좋아하지도 않아요. 와인 같은 거 모르고. 그래서 저는 NFT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입장이 다르시겠죠. 바이프로스트의 비티즈는
일단 바이프로스트 CT하고 맞물린 점이 많기 때문에 실용성이 있다라는 점을 저는 일단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에어드랍을 공짜로 얻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팔지 안 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대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프 시티에서 그 세계관에서 연결해 줄 수 있는 티켓이자 열쇠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비티즌을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일단 그림이 물론 이제 NFT는 그림 저는 그림 몰라요. 그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비티즌의 그림이 낫다. 아니면 옆에 있는 우측에 저 고블린 그림이 낫다. 이거는 호불호가 다 갈리는 거고 취향이 있기 때문에 뭐라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비티즌 캐릭터 정도면은 저도 갖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차피 공짜니까. 근데 이걸 사야 되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바이프로스트 홀더지만 NFT 비티즌 사야 되냐? 메타코인즈 사야 되냐? 잘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자문을 해보세요. 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어쨌든 지금 메인넷이 나올 거고 비티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이트 리스트를 뽑고 있죠. 디스코드에서. 그래서 퀴즈를 지금 내고 있는데 뭐 당첨되시는 분들은 축하할 일이고 당첨되셔서 살지 안 살지는 본인이 잘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다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6월달이다 보니까 더 많은 소식들을 오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저도 빨리 이제 팔로우업 해가지고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뭐 다른 의견이나 좀 더 새로운 소식들 그리고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좀 댓글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